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가을의 마지막 날씨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스카이 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호텔은 최고급 5성급 시설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체인 중 하나였다. 32살의 윤서연은 검은색 벤츠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와 단정한 진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소박한 차림이었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온 그녀는 피곤함과 시차 적응으로 지쳐 있었다. 5년간의 해외 생활 후 귀국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집에 왔군. 서연은 호텔의 위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랜드 스카이 호텔. 그녀의 아버지 윤태안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사업체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서연은 뉴욕에서의 금융 경력을 뒤로하고 가족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저 편안한 잠자리를 원했다. 내일부터 시작될 경영 인수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일들은 잠시 미뤄두고 싶었다. 이사회에는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호텔 직원들에게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었다. 서연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 먼저 상황을 조용히 살펴보고 싶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리셉션 데스크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체크인하려고 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젊은 리셉셔니스트 여성이 밝게 웃었다. 환영합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윤서연 이름으로요. 여성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네. 윤서연님 3박 예약되어 있네요. 스위트룸으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고 일반 고객처럼 대해지길 원했다. 체크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로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했다. 아버지가 항상 로비에 주었던 꽃병이 없어졌고 벽에 걸려있던 예술작품들도 바뀌어 있었다. 카드키 여기 있습니다. 12층 205호실이세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습니다. 리셉셔니스트가 미소와 함께 안내했다. 서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는 일부러 짐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 그녀의 대부분의 소지품은 내일 도착할 예정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긴 검은 머리, 지친 눈,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뚜렷한 턱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여성 경영자로서. 12층에 도착하자 서연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자신의 방을 찾는 동안 그녀는 호텔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었다. 카펫은 약간 닳아 있었고 벽지도 교체가 필요해 보였다. 그녀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방에 들어서자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창 너머로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이 보였다. 그녀는 이 도시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휴식이 필요했다. 비행기에서의 장시간 여행으로 지친 그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이사회와의 미팅, 호텔 운영 상태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무실 정리까지. 생각만으로도 피곤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뉴욕에 있는 것 같았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미니바에서 물병을 꺼냈다. 물을 마시며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호텔, 이 도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책임이었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해냈던 것처럼 나도 해낼 수 있어. 서연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호텔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다. 책자를 넘기던 중 그녀는 호텔 내 시설 목록을 보았다.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루프톱 바까지. 그녀의 시선이 루프톱 바에 멈췄다.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던 공간이었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 루프톱 바는 아직 열려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다. 편안한 청바지와 니트 스웨터, 그리고 가벼운 화장. 그녀는 지금 호텔 주인으로 보이길 원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고객으로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루프톱 바는 호텔의 25층에 위치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서연은 바로 그곳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밤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바에 앉았다. 바텐더가 다가왔다. 무엇을 드릴까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올드 패션드 하나 부탁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좋아했던 칵테일이었다. 바텐더는 고개를 끄덕이고 칵테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루프톱 바는 생각보다 붐비고 있었다. 비즈니스맨들, 커플들, 그리고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었다. 여기요. 바텐더가 칵테일을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첫 모금을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맛이었다. 그때 그녀의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혼자 오셨나요? 남자가 물었다. 서연은 약간 당황했다. 그녀는 대화를 원하지 않았다. 네, 혼자입니다. 이 호텔에 묵고 계신가요?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어딘가 익숙했다. 실례지만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서연이 물었다. 남자는 웃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이 호텔의 부사장이죠.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강민호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반갑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 씨 처음 오셨나요? 이 호텔에? 네, 처음입니다. 서연은 거짓말했다. 비즈니스 때문에 왔어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금융 쪽이요. 서연은 최대한 간결하게 대답했다. 흥미롭군요. 강민호가 말했다. 저는 호텔 사업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특히 이 호텔은 제게 특별해요. 서연은 그의 말에 관심이 생겼다. 어떤 점에서요? 이 호텔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두 번째 집 같은 곳이에요.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거든요. 이전 사장님과는 매우 가깝게 지냈죠. 서연은 자신의 칵테일을 천천히 마셨다. 이전 사장님이요? 네, 윤태한 회장님이요. 훌륭한 분이셨죠. 강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불행히도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나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분은 이 호텔을 처음부터 일구어내셨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대단한 호텔 체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군요. 서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강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무슨 뜻이죠? 회장님의 딸이 내일부터 호텔을 인수한다고 하더군요. 뉴욕에서 돌아온다고요? 서연은 놀랐다. 그녀의 기환이 이렇게 빨리 소문이 났을 줄은 몰랐다. 그게 문제인가요? 강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아무도 그녀를 모르니까요. 회장님은 항상 그녀를 자랑스러워하셨지만 그녀는 호텔 사업에 관심이 없었어요. 해외에서 자기 커리어를 쌓았죠. 이제 와서 갑자기 모든 것을 인수한다고 하니. 서연은 불편함을 느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상한 경험이었다. 혹시 그녀를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요. 회장님의 사진첩에서 몇 번 봤을 뿐이에요. 어릴 때 사진들이죠. 강민호가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돼요. 그녀가 이 호텔의 가치를 이해할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멀리서 돌아온 상속자, 호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미안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강민호가 자신의 칵테일을 마시며 말했다. 비즈니스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서연은 화제를 바꾸는 것에 안도했다. 잘 되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활용해 강민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호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묵으면서 좀 살펴보고 있죠. 강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렇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 호텔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좋겠네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혹시 이 호텔의 현재 상황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강민호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기뻐 보였다. 물론이죠. 이 호텔의 가장 큰 강점은 위치와 역사예요. 강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20년 이상의 명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요. 최근 몇 년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고 몇몇 중요한 결정들이 지연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들도 생겨났고요. 사연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는 이미 호텔의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지만 내부자의 관점에서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해를 제공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호텔에 필요한 것은 혁신이에요. 강민호가 계속했다. 기존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해요. 예를 들어 환경 친화적인 운영 방식이나 디지털 경험 강화 같은 것들이요. 사실 저는 이미 몇 가지 제안서를 준비해뒀어요. 누구를 위한 제안서인가요? 서연이 물었다. 새로운 사장님을 위해서요. 강민호가 웃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서연은 그의 말에 감동했다. 강민호는 정말로 이 호텔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도 괜찮아 보였다. 흥미로운 이야기겠네요. 서연이 말했다. 그 제안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눴다. 강민호는 호텔 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과 그랜드 스카이 호텔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그가 아버지의 비전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늦어지자 서연은 일어설 준비를 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강민호가 명함을 건넸다. 혹시 호텔 투자에 대해 더 상담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였다. 그럴게요. 좋은 밤 되세요. 그녀는 발을 떠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오늘 밤의 만남은 예상치 못했지만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다. 강민호는 유능한 부사장으로 보였고 아버지의 유산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내일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모든 직원들과 이사회를 만날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강민호의 반응은 어떨까?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지갑을 열어 아버지의 작은 사진을 보았다. 아버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그랜드 스카이 호텔의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다. 그녀는 신중하게 옷을 선택했다. 네이비 블루 테일러드 슈트, 흰색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진주 귀걸이. 전문적이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룸서비스를 주문한 후 그녀는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전 10시에 이사회 미팅, 오후 2시에 부서장들과의 만남, 그리고 저녁에는 환영 리셉션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호텔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다. 아직 미팅까지 시간이 있었고
그녀는 호텔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검은색 슬랙스와 베이지색 블라우스. 아직은 정식 사장으로 알려지기 전에 평범한 손님처럼 호텔을 체험해보고 싶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아침 시간이라 호텔은 분주했다. 체크아웃하는 손님들, 아침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이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녀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호텔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먼저 메인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아침 뷔페가 제공되고 있었고 여러 테이블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음식의 질과 서비스 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대체로 만족스러웠지만 몇몇 웨이터들이 약간 지친 모습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비즈니스 센터로 향했다. 작지만 잘 관리된 공간이었다. 최신 컴퓨터와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었고 한 명의 직원이 손님들을 돕고 있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그리고 스파 시설을 둘러보았다. 각 공간마다 그녀는 세부 사항을 주목했다. 청결 상태, 장비의 상태, 직원들의 태도까지. 그녀는 마치 미스터리 쇼퍼처럼 행동하며 호텔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기념품 상점으로 향했다. 호텔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서연은 몇몇 아이템을 살펴보며 상품의 품질을 확인했다. 그녀는 작은 호텔 로고 키링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다. 이거 하나 주세요. 그녀는 점원에게 말했다. 결제를 마치고 기념품 상점을 나오던 중 서연은 우연히 한 여성 손님과 부딪혔다. 그 충돌로 인해 여성의 가방에서 몇 가지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즉시 사과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여성이 말했다. 그녀도 몸을 숙여 자신의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서연은 립스틱, 작은 거울버위 그리고 지갑을 주어 여성에게 건넸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미소 지으며 물건들을 받았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급하게 다가왔다. 그는 호텔 보안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잠시만요, 멈추세요. 그가 외쳤다. 서연과 여성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이 물었다. 보안 요원은 서연을 가리켰다. 당신, 방금 뭐하고 있었죠? 서연은 혼란스러워했다. 네? 그냥 부딪혀서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주고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봤어요. 당신이 이 손님의 가방에 손을 넣는 것을.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주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다. 손님들의 신고가 있었어요. 로비에서 수상한 여성이 손님들의 가방을 노리고 있다고요. 당신이 맞는 것 같군요.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이 호텔 손님이에요. 첸 이갱 5호에 묵고 있다고요. 카드키를 보여주세요. 보안 요원이 요구했다. 서연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면서 카드를 방에 두고 왔던 것이다. 제가 카드를 방에 두고 왔어요. 서연이 말했다. 보안 요원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럼 신분증은요? 서연은 다시 주머니를 확인했다. 지갑도 방에 두고 왔다. 그녀는 단지 호텔을 둘러보려고 했을 뿐이었고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는 룸차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지갑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저기, 제 신분증도 방에 있어요. 하지만 리셉션에 물어보면 제가 투숙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윤서연이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보안 요원은 그녀의 발을 붙잡았다. 일단 보안 사무실로 가시죠.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저는 절대로 도둑이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호텔 손님들과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것은 그녀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죄송합니다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다른 보안 직원에게 연락했다. 수상한 인물 발견, 보안 사무실로 데려가는 중. 서연은 저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보안 사무실에 가면 이 오해를 빨리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았어요. 보안 사무실로 가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서연이 말했다. 보안 요원은 그녀를 호텔 뒤쪽에 위치한 보안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호텔의 여러 구역을 보여주는 모니터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보안 요원이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앉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저는 어제 이 호텔에 체크인했고 1205호에 묵고 있어요. 리셉션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안 요원은 전화를 들어 리셉션에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안입니다. 저 205호 투숙객 이름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205호 투숙객 이름이 윤서연이 맞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증명할 수 있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신원을 보증해야 합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강민우 부사장님을 불러주시겠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서연이 말했다. 보안 요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 부사장님이요? 그분이 당신을 아신다고요? 어젯밤에 루프톱 바에서 만났어요. 제 이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보안 요원은 다시 전화를 들었다. 강민우 부사장님 사무실 좀 연결해 주세요.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네, 부사장님. 여기 자신을 윤서연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어젯밤 루프톱 바에서 부사장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부사장님이 곧 오신다고 합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이 황당한 상황이 끝날 것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앉아 기다렸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보다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과 단정한 넥타이, 그리고 진지한 표정. 무슨 일이죠? 그가 보안 요원에게 물었다. 이 여성이 손님의 가방에 손을 대다가 발각됐습니다. 자신을 윤서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1205호에 묵고 있다고 하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이 설명했다. 강민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젯밤에 루프톱 바에서 만난 분이군요. 네, 맞아요. 서연이 안도하며 말했다. 이건 모두 오해예요. 제가 다른 손님과 부딪혔고 그녀의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그런데 당신 정말 1205호에 묵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네, 어제 체크인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강민호는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밖으로 나갔고 서연은 다시 기다려야 했다.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강민호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다. 1205호는 VIP 스위트룸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어제 그 방에 체크인한 사람은 윤서연 씨가 맞네요. 보안 요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분이? 강민호는 서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윤서연 씨는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미팅이 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미팅이 있어요. 저는 윤태한 회장의 딸이고 이 호텔의 새로운 사장입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보안 요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뭐라고요? 강민호가 겨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윤서연 사장님이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루프톱바에서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호텔 상태를 조용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에 손님의 입장에서 호텔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보안 요원은 당황해하며 급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하려고. 서연은 손을 들어 그를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오히려 우리 호텔의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녀는 강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부사장님, 우리 이제 내 사무실로 가는 게 어떨까요? 이사회 미팅 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을 것 같네요. 강민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네, 물론입니다, 사장님. 서연은 보안 사무실을 나서며 강민호에게 속삭였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에 대해 하신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이 호텔의 가치를 이해할지 걱정된다고 하셨죠? 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서연을 웃었다. 걱정 마세요. 오히려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부사장님의 제안서에 대해 꼭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호텔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영층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이제 서연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연과 강민호는 경영층의 고요한 복도로 걸어 나왔다. 두꺼운 카펫이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흡수했고 벽엔 호텔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초기의 건물 공사 현장, 개관식, 그리고 아버지가 중요한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쪽입니다, 사장님. 강민호가 큰 나무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의 사무실. 이제는 그녀의 사무실이 될 공간이었다. 강민호는 문을 열었고 서연은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밝은 사무실이었다. 한쪽 벽은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반대편 벽에는 책장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큰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사무실 그대로네요. 서연이 감정에 복받쳐 말했다. 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도 이곳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대답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몇 개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녀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모습. 회장님은 항상 딸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다. 강민호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한 듯했다. 잠시 혼자 계시겠습니까? 이사회 미팅은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강민호는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아버지의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가죽 의자는 그녀의 체중을 편안하게 받으렸다. 아버지, 그녀는 속삭였다. 제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의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있었다. 만년필, 메모장,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그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버지가 특별한 것들을 보관하던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있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서연에게
네가 이 상자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여기 없다는 뜻일 거야. 그리고 네가 이 호텔로 돌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나는 항상 네가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야. 이 호텔은 나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 차례야.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변화를 가져오든 나는 너를 지지해. 단지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야.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그녀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고 있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호텔을 이끌어갈 자유를. 그녀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포켓에 넣었다.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었다. 이사회를 만날 준비, 그리고 새로운 사장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 서연은 다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세계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세계를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돌볼 것이다. 문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말했다. 강민호가 문을 열었다. 사장님, 이사회 멤버들이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드릴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시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고 강민호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다. 강 부사장,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 있어요. 왜 보안 사무실에서 저에게 즉시 도움을 주지 않으셨나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셨을 텐데요. 강민호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사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사진은 본 적이 있지만 그것도 오래된 사진들이었고, 그리고 어젯밤 바에서 만났을 때 사장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소개하셨잖아요. 서연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다. 이해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일하게 될 것 같네요. 솔직함이 중요할 거예요. 물론입니다, 사장님.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서연은 잠시 문 앞에서 멈춰섰다. 안에는 이사회 멤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이었고 그녀에 대한 기대와 의심이 공존할 것이다. 준비되셨습니까, 사장님? 강민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준비됐어요. 그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던 8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연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윤사연입니다. 오늘부터 그랜드 스카이 호텔의 새로운 사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일어나 예의를 표했다. 서연은 테이블 상단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아버지가 항상 앉던 자리였다. 먼저 모두가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네, 저는 젊습니다. 그리고 네, 호텔 경영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뉴욕에서 금융 분야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무엇보다 저는 윤태한 회장의 딸로서 그의 비전과 가치를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이사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 계속했다. 저는 변화도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호텔도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찾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한 이사는 나이 든 남성이었다. 환영합니다, 윤 사장님. 저는 박정은 이사입니다. 회장님과는 20년 넘게 함께 일했죠. 사장님의 포부는 이해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박 이사님.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변화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우리 호텔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과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친화적 운영 방식의 도입이고, 세 번째는 직원 복지 향상입니다. 직원 복지요? 다른 이사가 놀란 듯이 물었다. 네.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오늘 아침 호텔을 둘러보며 몇 가지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부는 지쳐 보였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 복지 혜택 확대, 그리고 업무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이사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냥 사장님께서 아침에 손님으로 변장하고 호텔을 둘러보셨다는 게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하셨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이사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아침 저는 평범한 손님처럼 호텔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직원에게 의심을 받아 보안 사무실로 끌려갔어요. 제가 도둑으로 오해받았거든요.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계속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호텔의 보안이 얼마나 철저해